이 사람이 지금 거기 들어가서 본드를 마시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혼자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침입이냐 아니냐.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범죄라고 하면 참 많습니다. 뭐 별별 흉악범죄가 있고 뭐 재산범죄도 있고 성범죄도 있죠.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정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사실 몇 번씩은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주거침입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범죄라는 게 다양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거침입죄가 좀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 자체가 엄청난 공포잖아요. 꼭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설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공포인데, 그래서 우리 주거침입죄도 사실은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평온이에요. 집이라는 거 어때요? 쉬는 나만의 공간이에요. 뭐 집에서 사실 뭐 어떻게 하고 있든지 내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나의 평온을 깬다. 그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전처럼 단독주택들이 많던 세상에서는 사실 이 주거침입죄의 해석의 영역이 넓지 않았어요. 좀 비교적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의 침입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는 해석론이 많고, 그래서 아주 동일한 사례도 무죄 유죄 결론이 뒤바뀌는 사안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공동주택을 좀 더 중점적으로 도대체 주거침입죄는 어디까지 성립되는가, 주거가 뭐고 침입이 무엇인가, 이 해석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디까지 주거일까? 특히 공동주택에서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이런 것도 그 자체로 사람의 주거예요. 그러니까 꼭 행복빌라 뭐 303호 문을 열고 꼭 그 호실에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아니라 빌라 1층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계단을 올라간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디까지 침입일까?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침입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해요. 설령 주관적으로 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들어가는 그 행위자의 행위태양이 외형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면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냐면, 어떤 A씨가 음식점에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음식점에 간 거예요. 자, 이런 사안에서 보면 음식점 주인 어때요? 손님이 들어오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죠. 들어오세요 라고 했고, 이 A씨도 손님으로 들어간 거예요. 특별하게 뭐 유리창을 깼다거나 들어간에 만에 옥신각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되는 평온한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갔고, 음식점 주인도 막지 않았죠. 다만 A씨가 음식점에 들어간 목적이 밥만 먹고 올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주거침입죄 안 된다라고 봤어요. 들어가는 행위태양이 외형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음식점 주인이 A씨가 이런 도청장치 설치하려고 들어오는 걸 알았다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것이지, 적어도 이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갈 때는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었고 들어가는 방법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공용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자가 그 공용주택에 들어간 거를 어디까지 침입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논리는 똑같아요. 공용주택의 외부자가 들어간 경우에 그 공용주택에 주거하는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침입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디테일하게는 거주자나 관리인이 외부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는지, 외부인이 거기에 출입하게 된 목적과 경위, 출입한 행위의 태양, 출입한 시각, 그리고 그 들어간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동네를 가면 빌라들이 이렇게 쭉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총 8세대가 거주하는 4층짜리 빌라에 A씨가 들어갔습니다. A씨는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계단 4층까지 올라가서 그 계단에서 본드를 흡입했는데, 그렇게 이제 본드를 흡입하고 약간 환각 상태에서 그 계단에서 한 4시간 동안 혼잣말하고 이상하게 웃고 막 취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주자 중에 한 명이 발견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었어요. 이 A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건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한 내용을 보면 빌라촌 같은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보통 그런 문에
때문에 시건장치라든가 보안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아닌 데도 있지만 보통은 열려 있고, 특별히 그 빌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상주시키지도 사실 거의 잘 안 하죠. 그렇게 보통은 이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누가 봐도 주거예요. 그걸 주거가 아니라고 하기는 힘들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를 당연히 원치 않겠죠. 이러니까 이게 동일한 사례에서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관리인도 없지 않느냐, 뭐 CCTV도 없지 않느냐, 출입 통제가 특별히 없었지 않느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 않느냐, 열려 있는 문 그냥 들어간 것 뿐이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이제 무죄가 나온 건데, 대법원에서는 누가 봐도 주거단지인 그 빌라만 쭉 있는 지역이고, 설령 뭐 이렇게 관리인 상주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 거주인들이 외부인의 통제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정한 건 아니다. 또한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기 들어가서 본드를 마시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혼자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주자들은 그 자체가 공포심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것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관련해서 파기환송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침입이냐 아니냐, 이러한 행동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혹시 관련된 어떤 분쟁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무턱대고 범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도 무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